너는 나만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야. 지훈의 말에 주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평범했던 어느 아침, 행복한 가족 사진 속 미소는 산산조각 났고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외도라는 단어조차 부족했던 진실, 사랑의 배신을 넘어 거대한 음모와 범죄가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진실을 쫓는 한 아버지의 결의, 그리고 그가 설계한 조용한 함정 속에서 누가 진짜 무너지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첫 장면을 마주하려 한다. 따뜻한 계피롤 향이 진하게 퍼져나와 진한 원두, 커피 냄새와 함께 지연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익숙한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낡은 가죽 소파에 가족들과 함께 앉았다. 그의 여동생 지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포트를 들고 다가왔다. 다들 늘 마시던 걸로 괜찮지? 지연은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너편에 앉은 아내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결혼 반지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은은히 빛났다. 우릴 너무 잘 아는구나, 누나.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12살인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다. 이모, 핫초코에 마시멜로도 넣어주세요. 8살 준호도 곧바로 따라붙었다. 저도요. 마시멜로 2개요. 지연은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꼬마 손님들. 하지만 치과 선생님한텐 비밀이야. 지연이 주방으로 향하자 지우는 수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요즘 일은 어때? 새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지? 수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 늘 그렇지 뭐. 계속해서 집 보여주고 계약 마무리하고.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아. 10시에 고객 미팅이 있거든. 지훈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아침 먹고 애들이랑 공원 가기로 했잖아. 알아. 미안해. 수진의 말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클 수도 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지훈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할인가 나섰다. 엄마, 내일 학교 사진 찍는 날이라면서 같이 옷 고르기로 했잖아. 수진은 딸을 바라보며 살짝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아, 그랬지. 깜빡했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엄마랑 쇼핑 갈래? 우리 둘이서만 여자들끼리 데이트. 준호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다. 그럼 공원은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준호야, 오늘은 아빠랑 남자끼리만 보내는 날 어때? 집 앞에서 농구도 하고 점심엔 고기라도 구워볼까?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삼촌 민석이도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눈빛엔 실망이 어렸다. 그럼 저녁에나 보겠네. 수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할게. 그때 지연이 따끈한 아메리카노와 토스트, 계란 프라이가 곁들여진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려놓으며 지훈을 힐끗 바라봤다.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괜찮다는 듯 무언으로 대답했다. 가족은 아침 식사를 하며 한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리는 다가오는 과학 전시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준호는 리틀야구 경기에서의 활약을 자랑했다. 지우는 잠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만끽했다. 식사가 끝나자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지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따가 전화할게, 알겠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서둘러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안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달랬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평범한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마도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접시를 정리하며 자리를 떴다. 괜찮아, 동생? 지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지우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왜? 지연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나 내 평생을 봐왔어. 뭔가 이상하다는 거. 나한텐 안 통해.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요즘 수진이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언제든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 아니면 머리 좀 식혀줄 누나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누나, 꼭 기억할게.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지훈의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애써 불안을 밀어내고 아이들과 보낼 하루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2주 후, 지훈은 허름한 SUV 엔진 속에 팔을 깊숙이 집어넣은 채 작업 중이었다. 정비소 안에는 익숙한 엔진 오일과 윤활유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곡이 잡음 섞인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을 놀렸다. 그때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가까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의 절친이자 동료인 은정이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은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손에 묻은 기름을 헝겊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은정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사실 수진이랑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요.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여기 와 있나 해서요.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오늘 늦게까지 매물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녁 먹고 와도 늦을 거라더라고요. 그래요? 은정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오늘 4시에 지연 언니 카페에서 꼭 얘기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훈의 속이 싸하게 뒤틀렸다. 날짜를 착각했거나 갑자기 고객이 생겼을 수도 있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납득하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수진이 보면 제가 다녀갔다고만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할게요. 지훈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은정이 등을 돌리려던 순간 지훈이 불렀다. 은정 씨. 그녀가 멈춰서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수진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머뭇거렸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지훈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늘 바쁘고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사이도 뭔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은정은 표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로 답했다. 부동산 일이 원래 바쁘잖아요. 늘 고객 만나고 계약 따내야 하니까요. 아마 그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렇겠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찝찝했다. 말씀 고마워요. 은정이 떠난 후에도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이름을 눌러볼까 하다 이내 손을 내렸다. 괜히 오해를 살까봐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며 애써 생각을 접었다. 다음 날 저녁, 지우는 민석과 함께 호프집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둘은 근처 체육관에서 농구 한 판을 뛰고 난 뒤였다. 수진이랑은 요즘 어때? 민석이 한 모금 마신 후 물었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럭저럭.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그럭저럭? 민석은 눈썹을 들었다. 너답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지우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잘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늘 바쁘고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수지는 마음이 멀리 있는 느낌이야. 그 얘기 직접 해봤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할 때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만 해. 그런데 계속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아.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민석은 자세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수진이 다른 남자랑 있는 건 아니겠지? 지우는 비웃듯 웃어 보였지만 그 속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설마 수진이 그럴 리 없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사이야.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 지훈아. 민석은 진지하게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촉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괜히 혼자 끙끙 앓기보단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고.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문자였다. 오늘도 야근이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지훈은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수진이 또 야근한다는 문자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직접 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호프집을 나서며 지훈은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고 지금껏 전적으로 믿어왔지만 혹시 정말 민석 말처럼 사람은 변하는 걸까? 집에 가는 길, 그는 괜히라도 수진의 사무실 근처에 들러보기로 했다. 도착해보니 그녀의 차는 이미 없었다. 속이 다시 조여들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가 가더니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나야. 그냥 확인차 전화했어. 연락 줘. 전화를 끊은 그는 맞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수진의 직장 행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부동산 금융회사 대표 태준이었다. 태준은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라탔고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지우는 멀어져가는 그 차량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태준을 마주친다는 것, 그 우연이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지금껏 쌓아온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이미 마음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우는 친구의 추천으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탐정 한상민과 마주 앉아 있었다. 작고 정리되지 않은 사무실, 벽을 따라 놓인 서류 캐비닛, 삐걱거리는 낡은 가죽이자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훈 씨, 탐정은 걸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떤 이유로 절 찾아오셨나요? 지훈은 자리에서 몸을 살짝 옮기며 대답했다. 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한상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물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담담히 이야기했다. 요즘 야근이 잦고 전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대화도 거의 없고 지난주엔 동료 차가 모텔 근처에 주차된 걸 봤습니다. 그 시간엔 매물 보여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직접 물어보시진 않았나요? 확신이 없어서요. 만약 오해라면 상처만 줄 수 있으니까요. 한상민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주일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사진, 녹음, 영상 필요한 건 다 준비할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진실이란 건 늘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우는 굳게 담은 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알고 싶습니다. 한 형사님.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오늘도 늦게 회에 잡혔어. 저녁은 먼저 먹어. 지훈은 핸드폰을 움켜쥐듯 쥐었다. 알았어. 사랑해. 짧게 답장을 보내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 동안 지훈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날들을 보냈다. 수진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끊임없이 의심했고 그녀는 그런 지훈의 내면을 전혀 모른 채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탐정 한상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 씨, 지금 사무실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지훈은 차를 몰아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도착하자 한상민은 굳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죄송하지만 의심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노란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진과 태준이 모텔 인근에서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된 증거들이 흑백의 잔혹함으로 쏟아져 나왔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심장이 쿵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얼마나 된 겁니까? 간신히 입술 사이로 물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달 이상 된 걸로 보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지훈의 머릿속은 뒤엉켰다. 수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함께 만든 이 가정과 아이들까지 등진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모든 게 농담 같고 악몽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수진의 차가 이미 주차돼 있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주방에서는 수진이 평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그 무심하고 평범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자기 왔어?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가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은 말없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쳤다. 그걸 내가 설명해봐. 수진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곧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며 사진을 넘기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지훈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할 건데?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몇 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나온 이유, 내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뭐가? 바람 피운 게 실수였다는 거야? 가정을 무너뜨린 게 우연이었다는 거야? 지우는 참아오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런 뜻이 아니야. 수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였다. 나는 그냥 답답했어. 숨이 막혔어. 태준이랑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난 뭐였는데? 너한텐 죽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인생이 그렇게 따분했어? 흥미 좀 느껴보겠다고 이런 짓까지 한 거야? 수진의 눈빛이 돌변했다. 진실을 원해? 좋아. 그래. 나 태준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후회하지 않아. 그 사람은 너랑 달라. 날 이해해줬어. 그 말에 지우는 마치 뺨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애들은 생각 안 했어? 태준이랑 즐겁게 지내는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너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들 얘긴 꺼내지도 마. 수진은 이죽이며 말했다. 애들이랑 이 일은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말이 돼. 지우는 소리쳤다. 너는 나만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야. 수진의 눈빛엔 분노가 일렁였다. 그래. 맞아. 나 이 삶이 지긋지긋했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존재하는 삶. 그게 전부인 인생이 싫었어. 그게 듣고 싶은 말이었어? 수진의 말에 지우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수진은 턱을 당당히 들며 대답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 우리 둘 다 이 결혼이 더는 의미 없다는 걸 인정할 때가 온 거 아닐까?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단호함이 차오르며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 아이들은 절대 널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래? 두고 보지. 수지는 비웃듯 말했다. 나는 엄마야. 법원은 항상 엄마 편이지. 두고 보자. 지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응수했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그는 주방을 박차고 나갔다. 수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마음속엔 분노, 배신감,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아래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무너질 지훈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지훈은 조용한 주택가 한가운데에 주차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앞에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 나왔다. 조심스러운 미소를 띤 그녀는 말했다. 지훈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미연 씨,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자 미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화로 남편, 그러니까 태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지우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듣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건넸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이게 뭐죠? 미연은 속삭이듯 물었다. 우리 배우자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입니다. 미연의 눈이 커지며 사진을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태준이 설마.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탐정을 고용했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미연이 물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에게 직접 따지시지. 지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요. 우릴 속였고 우릴 비웃으며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미연은 잠시 고민에 빠진 듯 고개를 숙였다. 지훈 씨,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런가요? 지훈은 조용히 반문했다. 우릴 뒤에서 조롱하면서 거짓말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짓을 그들도 직접 겪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연은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당신 아이들, 그리고 제 의붓자식들. 그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요? 지우는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들도 진실을 아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줘야겠지만요. 미연은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지훈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린 그들의 비밀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주변 사람들, 동료들, 모든 곳에 그들의 불륜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연은 조용히 물었다. 그들이 만들어온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는 걸 같이 지켜보는 거죠. 긴 침묵 끝에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내 방식도 따라야 해요. 불필요한 악의는 없이 사실만 공개하는 걸로. 지우는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그들이 우리를 배신한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그 사이에 조용한 결의가 오갔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스스로 복수를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미연의 목소리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일단 몇몇 공통 지인들한테 연락부터 하죠. 고요한 거실엔 묘한 긴장감과 목적의식이 감돌기 시작했다. 복수의 거미줄이 엮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수진과 태주는 그 안에 꼼짝없이 걸려들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은 연속으로 울려댔다. 알림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올려 스크롤을 내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효과가 있군. 혼잣말이 나왔다.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다. 은정이었다. 지훈 씨, 지금 뭐해요? 수진이랑 태준에 대한 글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깊게 숨을 쉬며 대답했다. 사실이에요. 은정 씨, 수진은 몇 달 동안 태준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은정은 아직이 중얼거렸다.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한테까지 이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은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었다.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은정 씨,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곧 이혼 절차가 시작될 텐데 말 안 해도 알아요. 은정은 말을 끊었다. 증언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세요. 수진이 피해자인 척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쪽은 어때요? 난리야. 미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태준 핸드폰이 불통될 정도로 계속 울려. 자기는 아니라며 부정하긴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아무도 안 믿어. 잘 됐네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좀 더 엉망이 돼야죠. 태준 회사 쪽에선 반응 없어요? 몇 명 연락 왔어요. 다들 충격받았고 일부는 화났어요. 직장에서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지훈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다.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문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지우는 문을 조용히 닫고 침착하게 말했다. 뭘?
진실을 말한 게 넌 모든 걸 망쳐놨어. 수지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소리쳤다. 내 커리어, 내 명예,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충분히 알아. 지훈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내가 드러낸 건 내 진짜 모습뿐이야. 거짓말쟁이, 배신자. 이건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야. 수진이 외쳤다. 아이들은 생각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애들까지 상처받게 만들었잖아. 아이들 얘기 꺼내지 마.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태준이랑 몰래 만날 때 엄마라는 자격은 이미 스스로 내던진 거야. 수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럼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지훈아? 이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은 전부 나한테 넘겨. 수진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들은 내 전부야. 내가 데려갈 수 없어. 지켜봐. 지훈은 낮게 으르렁이듯 말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 내가 가진 증거에다 은정 같은 인물 증언까지 있으면 넌 이길 수 없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은정? 그 애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지훈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배신당한 걸 그리 쉽게 잊지 않아. 그거 너도 이제 좀 깨달아야지.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꿈일 거야. 이럴 리 없어. 현실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더 악몽처럼 변할 거다. 변호사 고용해. 나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집을 나섰고 그 모습이 사라지자 지훈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만족감과 함께 어딘가 씁쓸함도 남았다. 이런 결말을 바라진 않았지만 이제 후회할 틈은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변호사 세영에게서 온 문자였다. SNS 반응 잘 퍼졌네요. 다음 단계 논의해요. 지훈은 짧게 답장을 보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앞으로 일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예감이 스쳤다. 일주일 후 지훈은 어두운 조명이 드리운 호프집 구석에 앉아 맥주잔을 굴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며 다가왔다. 지훈 씨 맞으시죠? 그는 조용히 물으며 자리에 앉았다. 맞습니다. 동훈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태준의 사업 파트너 동훈이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여긴 왜 부르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태준이랑 수진 씨 일이라면 직접 관련 있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지훈은 손을 들어 말을 막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보는 당신 사업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모른 채 두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동훈의 눈썹이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과 수진이 당신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만의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리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협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죠? 지훈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그들의 계획에 동의하는 척, 함께 움직여주는 척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는 동훈이 물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는 거죠.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요. 동훈은 머리를 헝클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잘못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잃게 될 겁니다. 지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회사랑 명예는 지킬 수 있어요. 무거운 숨을 내쉰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훈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메일, 계좌 내역, 통화 녹음까지. 확인하시고 전략은 그 다음에 짜죠. 동훈이 USB를 들고 자리를 떠나자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대와 긴장감,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 이제 덫은 완전히 설치됐다. 남은 건 태준과 수진이 스스로 걸려드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미연과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동훈 씨 반응 어땠어요? 미연은 라떼를 천천히 저으며 물었다.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더군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지켜보는 일만 남았어요. 지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미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횡령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난 그 사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예상치 못한 면에서 실망시키죠. 지우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동훈이었다. 태준 믿기 물었음. 금요일 투자 관련 미팅 잡힘. 다음 수수는? 지훈은 그 메시지를 미연에게 보여주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연은 손을 살짝 떨며 컵을 내려놓았다. 진짜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정말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린 그냥 그들이 선택한 길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냥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낯설어서요. 우리 모두 그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요. 우릴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복수의 그물은 더욱 촘촘히 엮이고 있었다. 그리고 곧 수진과 태주는 완전히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동훈이었다. 움직임 빨라졌어요. 태준, 이번 주말에 자금 이체하자고 해요. 지훈은 급하게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다. 시간 좀 벌 수 없을까요? 최대한 말렸는데요.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누가 의심하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면서 계속 밀어붙여요.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좋아요. 일단 하게 놔두세요. 대신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의심받지 않게 그냥 평범한 감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동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알겠어요. 지인 중에 금융범죄 전담 형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상황 만들어 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동훈 씨.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요. 전화를 끊은 지훈은 곧바로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미연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지훈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들이 하려는 일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아무도 안 막아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거실 벽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때 행복했던 미소가 담긴 사진. 그 안의 수진은 지금의 수진과 너무 달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건 내가 만든 선택이야. 그는 사진 속 수진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덫은 완전히 설치되었다. 이제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월요일 이른 아침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뉴스 켜보세요. 지금 당장요. 동훈이었다. 지훈은 급히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다. 하단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지역 금융회사 횡령 스캔들로 충격. 화면에는 결의에 찬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 기자가 등장했다. 채널 5 뉴스의 기자 유세진입니다. 현재 블랙우드 부동산 금융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표 태준 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뉴스 봤어요? 지우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응. 지금 볼래? 집으로 와. 20분 후 미연은 창백한 얼굴로 도착했다. 소파에 털썩 앉은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중얼거렸다. 진짜 된 거야. 이 모든 게 진짜로.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동훈 씨가 잘 도와줬어요. 기자 유세진한테 제보한 것도 그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보도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그녀에게 배경 설명을 조금 해줬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뭐라고요? 미연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만약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먼저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걱정 마요.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았어요. 관심만 끌게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나머지는 기자가 스스로 파고든 거예요.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은정이었다. 지훈 씨,
뉴스 봤어요? 수진이도 체포됐어요. 뭐라고요? 언제요? 방금이요. 회사에 경찰이 와서 수갑 차고 데려갔어요. 지금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도 잡혔대요. 미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요? 지훈이 대답하려던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기자증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채널 5뉴스의 유세진 기자입니다. 혹시 오늘 체포된 태준 씨와 수진 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이젠 전부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유세진과 녹음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지훈과 미연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지훈 씨, 처음으로 횡령 계획을 알게 된 건 언제였나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모든 건 제 아내 수진이 태준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단순한 외도 이상의 거짓과 범죄가 숨어 있었죠. 유세진 기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을 이었다. 오늘 체포로 이어진 결정적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지우는 옆에 앉은 미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은 태준의 아내, 미연 씨예요. 우리는 태준의 사업 파트너 동훈 씨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어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연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돈을 빼돌리는 걸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세진 기자는 미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미연 씨,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힘드실 텐데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충격이 큰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안도감도 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고 태준은 본인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는 동안 지우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다.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걸 알기에 느끼는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유세진과 장비를 정리하며 저녁 뉴스에 보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떠난 후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미연 씨, 괜찮아요?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랄까.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에 세영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뉴스 봤습니다. 양육권 건으로 논의할 게 있어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지훈은 그 내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미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괜찮아요. 지훈 씨,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미연이 돌아간 후 지훈은 창문 앞에 섰다. 이웃들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이 조용한 동네에 터진 스캔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지. 이제 아이들에게도 모든 걸 설명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우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는 가족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다. 며칠 후 가정법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변호사 세영 옆에 앉아 있었다. 반대편엔 수진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다. 재판장은 엄격한 인상의 60대 여성 판사였다. 오늘은 할인화 준호 양육권 관련 심리를 진행합니다. 원고 측은 전적인 양육권을, 피고 측은 공동 양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피고 수진 씨는 최근 외도 및 횡령 연루 등으로 인해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었음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원고인 지훈 씨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보호자였으며 전적인 양육권이 아이들의 복지에 부합합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맞섰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자격까지 부정될 순 없습니다. 할인화 준호를 위해서 공동 양육이 최선입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은정이 증언대에 섰다. 은정 씨, 수진 씨와 얼마나 알고 지내셨죠? 세영이 물었다. 거의 10년쯤 됐어요. 같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구로 지냈죠. 최근 수진 씨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점점 연락이 줄고 약속도 자주 취소했어요. 항상 일이 급하다며 변명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대부분 태준 씨를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은정 씨, 부동산 업계는 워낙 일이 많고 돌발 상황도 많죠? 그런 상황들이 정당한 업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상입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끊고 앉았다. 다음으로 미연이 증언대에 올랐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연 씨, 수진 씨와의 관계와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지우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했다. 은정, 미연, 그리고 동훈의 증언이 이어졌고 수진의 거짓말과 이중생활, 태준과 함께한 횡령 계획이 법정 위에 낱낱이 드러났다. 수진은 끝까지 아이들을 붙잡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만든 선택의 대가를 피할 수 없었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냉정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과 준호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인 지훈 씨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하며 피고 수진 씨는 월 1회의 제한적 면접 교섭권만을 가집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는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담담함을 유지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평범한 저녁을 먹었다. 할인은 과학 발표 준비로 분주했고 준호는 새로 산 블록 장난감에 몰두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 며칠 후 미연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지훈의 작업장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이제야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지훈 씨,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죠. 지훈은 따뜻하게 대답했다. 뉴스에선 여전히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태준은 정식 기소되었으며 수진은 사회적 비난과 직장 내 징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조용히 서재에 앉았다. 한 손엔 책을 들고 있었지만 글자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엔 앞으로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아이들과의 평범한 나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해인 상담사에게서였다. 아이들 심리상담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첫 회기입니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지우는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작지만 단단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걸 씻어내듯 조용히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